2021년 12월 19일 지난주 종부세 상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어떤 상담이 있었냐면 이분은 3주택이 있던 분이에요. 1주택, 2주택, 3주택이 있던 분이었는데 우리 종부세 할 때 저희는 보유세를 주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분 상담을 하고 나서 보유세에 대해서 유심히 보게 됐는데 우리 저기 종부세 중과 혹은 다주택자들 종부세 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번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분은 본인 생각으로는 1세대 1주택이었어요. 3주택이라고 제가 기재를 했는데 요거는 예전 주택, 살고 계시던 주택, 여기는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알고 계시는 임대사업자를 냈던 주택이었어요. 그럼 이분은 요 주택에서 요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거니까 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도 받았는데 종부세가 있겠어? 하고 안심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부세 15일이 납기였으니까 다들 납부는 하셨을 텐데 납부는 하시더라도 왜 납부를 했는지 내가 몇 주택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죠. 6월 1일 기준 내가 몇 주택을 갖고 있고 주택의 총합이 얼마의 과세 표준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살고 계시던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비과세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양도세 비과세하는 별개로 6월 1일 날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분은 6월 1일 날에는 주택이 다 있었어요. 우리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당초 주택을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으로 갈 때는 1년 내에만 처분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6월 1일 당시에는 두 주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냈던 주택을 보니까 임대사업자에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단기, 장기. 요거 지금은 단기는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장단기 매입 임대 주택이 있었어요. 그럼 단기 같은 경우에는 뭐 4년, 장기 8년 임대를 했어야 됐는데 종부세에서 빠지려면 종부세 대상 주택에서 이렇게 빠지려면 얘는 2018년도 3월 이전에 등록을 했어야 하고 얘는 2020년도 7월 이전에 등록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의 사례를 보니까 얘가 19년도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아싸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얘는 못 빠져나가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 주택, 두 주택, 세 주택 이렇게 세 주택이 다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 이분의 전체 그 당시에 과세 표준을 다 합쳐보니까 대략 한 15억 정도 나왔었는데 이분은 근데 첫 번째 주택을 팔았다는 거를 입증을 하면 나중에 종부세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양도세고요. 보유세에서는 6월 1일 날 현재 주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만 따지기 때문에 대체 취득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봐요. 그래서 나도 이게 이러면 좀 억울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은 6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6월 1일 날 이제 두 주택이 요 경우처럼 두 주택이 있는 분이었는데 12월 달에 종부세 과세를 할 때 세무서에 가서 아 저 이거 1년 내에 팔 거니까 저는 1주택으로 해서 과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1주택으로 과세를 하고 근데 세무서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안 팔았네? 그러고 2주택으로 다시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라는 것 자체는 과세 관계에 뭔가 간명함을 위해서 6월 1일 당시를 그냥 기준점으로 두고 다주택이냐 아니냐를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과표가 이렇게 15억으로 구해졌으면 여기에 세율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2주택 이하 세율이랑 그 다음에 조정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세율이랑 굉장히 또 달라요. 이번에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2주택 이하 같은 경우에는 0.6%부터 과표에 따른 3%까지의 세율이 있는데 조정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1.2에서 6%예요. 그러니까 따블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6월 1일 당시에 나는 몇 주택이었느냐, 요게 현재 과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주택 이하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설령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설령 비싼 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오래 보유하시거나 60세 이상이거나 하면 세액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하지는 않은데 조정 대상 2주택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더 된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뭐 계산하는 방법이야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포커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맞나요? 스펠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아직도 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요.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신청할 수가 없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매입 임대주택 중에 장기예요. 장기가 기존 8년에서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아직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파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높아지는 종부세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세율에 2주택 이하면 2주택과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세율 적용이 똑같아요? 2주택이 그냥 2주택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 그러니까 아, 조정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같은 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2주택 이하나 1주택은 같은 세율을 또 적용을 그러면 받게 조정 되고요. 대상 지역이 하나 있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2주택 세율을 적용을 받죠. 0.3%부터 0.6%부터 3%.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내가 3주택인데 조정 지역에 하나고 비조정 지역에 두 개면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3주택일 경우에? 3주택이면 이쪽이죠. 그냥 다 비조정 지역에 있어도?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례자는 3주택이니까 세율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네, 이분은 거예요? 3주택 세율을 적용받으신 거예요. 그럼 10주택이어도 똑같아요. 똑같아 세율이? 네. 네, 그 외에 뭐 우리가 동거봉양이나 아니면 혼인에 따른 일시적으로 주택수가 많아지면서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6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기존의 양도세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상담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